이번 시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사건인데요. 2026년 1월 3일,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외국 군대한테 붙잡힌 거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아주 요란하게 알린 건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기 소셜미디어에 딱 이렇게 올렸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작전을 성공시켰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국외로 이송했다. 이 짧은 글 하나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건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체포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자기 수도에서 속수무책으로 잡혀갈 수 있었을까요? 작전은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 육군의 최정예 부대죠. 델타포스가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서 마두로 대통령이랑 영부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카리브에 떠있던 미 해군 함정 USS 이워지마 함으로 옮겨졌고 결국엔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어요. 마약 테러 혐의로 재판에 세우겠다는 거였죠. 당연히 베네수엘라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당장 살아내 있는 거냐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작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Absolute Resolve, 우리말로 하면 절대적 결의라는 작전명에 숨어 있습니다. 미군이 이 새벽 기습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사실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미국이 몇 달 전부터 차근차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카리브해의 군사력을 막 늘리기 시작하더니 9월에는 마약 밀매 혐의가 있는 배들을 그냥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12월엔 아예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해상을 봉쇄해버리죠. 그러다가 마침내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에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작전이 있기 전까지 카리브해랑 태평양 동부에서 미국이 공격한 횟수가 무려 21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작전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델타포스나 나이트 스토커 같은 미군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부대들이 투입됐고요. F-22나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에 B-1 폭격기까지 항공기만 150대가 동원됐다고 해요. 이들이 카라카스 주변의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구 같은 곳을 정밀 타격한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군 2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 쪽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런 초유의 사태를 벌인 걸까요? 미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 바로 마두로에 대한 소송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5천만 달러.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700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 이게 바로 미국이 마두로 체포에 내건 현상금이에요. 원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1,500만 달러였는데 이게 계속 오르다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건 뭐 마두로를 그냥 정치적인 적이 아니라 지명수배범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내세운 법적인 근거는 바로 이 마약 테러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마두로랑 그 일당이 권력을 이용해서 해외 테러 조직들이랑 짜고 미국의 코카인을 대량으로 팔아넘겼다. 뭐 이런 혐의입니다. 기소장에 적힌 혐의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마두로가 군 고위층에 개입된 마약 조직,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의 우두머리라는 거고요. 또 콜롬비아의 무장 반군이었던 FARC나 다른 흉악한 범죄 조직들하고도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거의 25년 동안 국가기관을 썩게 만들고 그 권력으로 마약 밀매를 보호해주면서 자기랑 측근들 배만 불렸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이 사건을 그냥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소장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또 다른 속내, 바로 석유, 난민, 그리고 권력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정말 마약 문제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자, 이 슬라이드가 미국의 동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공식적인 명분이죠. 마약과의 전쟁.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오른쪽 전략적 이해관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거든요. 이 석유에 대한 접근,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난민 위기 문제.
마지막으로 과거 남미를 미국의 앞마당처럼 여겼던 멀로 독트린을 돈, 즉 정제적 이익으로 새롭게 해석한 돌로 독트린까지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진짜 속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690만 명,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2025년 5월 기준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라를 떠난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다들 큰 부담이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국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정말 노골적이죠?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망가진 인프라를 고치고 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거다. 군사작전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 특히 석유 이익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 전 세계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습작전에 대한 전 세계와 미국 내의 엇갈린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주변 나라들은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난했고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아예 미군 주둔까지 허용하면서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야당에서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라며 환영하기까지 했죠. 이런 분열은 미국 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공화당은 강력한 리더십의 증거라고 치켜세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불법 전쟁이다 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논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영국 가디언지의 이 논평입니다. 이 작전을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두로는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야말로 혼돈에 빠진 국가, 그리고 숨죽이고 지켜보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성공한 뒤에 기자들 앞에서 베네수엘라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적절하고 현명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하겠다. 사실상 미국이 직접 통치하겠다, 군정을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서 더 큰 논란을 낳았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옵니다. 마두로라는 독재자는 제거했지만 그로 인해 생긴 권력 공백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이나 국가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마두로 정권보다 미국에게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도자는 사라졌고 나라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면서 묻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은 대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베네수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